전 세계에서 가장 굳건한 동맹 중 하나로 꼽히는 미국과 일본. 하지만 경제 문제만 불거지면 유독 일본이 미국에 끌려다니는 듯한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동맹이라면 할 말은 해야 한다는 일본의 목소리도 높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과연 일본은 왜 미국에 쩔쩔맬 수밖에 없을까요? 오늘 3분 만에 그 복잡한 이유를 명확히 짚어드립니다. 첫째, 미국의 압력으로 시작된 버블 경제의 형성과 붕괴가 남긴 뼈아픈 후유증 때문입니다. 1980년대 일본은 저펜이즈 넘버원이라 불릴 만큼 경제 강국으로 떠올랐고 미국의 노라고 말할 수 있다는 책까지 나올 정도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1985년 미국은 과도한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주요 선진국들과 플라자 합의를 맺었습니다. 이 합의로 일본 엔화의 가치는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고 일본 정부는 수출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해 저금리 정책을 펴며 돈을 대거 풀었습니다. 풀린 돈들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 경제 버블을 키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끓어오르던 거품을 잡기 위해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하자 이 거대한 버블은 급격히 붕괴했고 일본 경제는 기나긴 장기 불황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처럼 경제력이 크게 약화된 일본은 과거처럼 미국에 강경하게 맞서기 어려워졌습니다. 미국은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일본의 시장 개방과 무역 규제 완화를 강하게 압박했고 경제적 기반이 흔들리던 일본은 결국 미국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며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뼈아픈 경험은 현재까지도 일본의 대미 정책의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도 일본은 미국의 물건을 팔아서 버는 돈, 즉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가 연간 68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미국 시장에 크게 의존합니다. 특히 대미 수출 품목의 36%가 자동차일 정도로 특정 분야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미국의 25% 자동차 관세는 일본에게는 피할 수 없는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죠. 둘째, 강대국 앞에 협상력 한계와 차충수가 될 수 있는 보복의 위험입니다. 아무리 동맹이라지만 트럼프 대통령처럼 예측 불가능하고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상대 앞에서는 협상 테이블 자체가 무의미해질 때가 많았습니다. 일본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무려 7차례나 협상에 나섰지만 오히려 관세율은 24%에서 25%로 더 인상되는 굴욕을 맛봤죠. 일본이 우리도 그럼 너희 제품에 관세 때릴 거야 하고 맞대응하기 어려운 이유도 있습니다. 일본의 기계류, 전기전자기, 광학정밀기 등은 반도체나 첨단 산업의 필수적인 부품으로 사용됩니다. 만약 일본이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결국 미국 기업들도 손해를 보게 되고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일본 자신에게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나서지 못하는 겁니다. 셋째, 강력한 안보 동맹이라는 보이지 않는 촉수입니다. 일본은 미군 주둔과 미국의 해구산에 크게 의존하는 안보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로 미국과 정면 대결을 하는 것은 자칫 안보 관계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부담감이 항상 존재합니다. 물론 일본에게도 미국을 압박할 양날의 칼 같은 협상 카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은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입니다. 미국이 앞으로 막대한 국채를 발행할 때 일본이 국채를 적극적으로 매입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미국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이 미국의 국채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카드들은 동시에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어 일본 자신에게도 부담이 큽니다. 결국 일본은 역사적 경험, 약화된 경제력, 막대한 대미 경제 의존도, 그리고 강력한 안보 동맹이라는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숙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일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뉴스톡톡이 계속해서 주시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